6월 3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44%, 코스닥은 0.04%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60일 이평선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갭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마감이 됐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0.15% 상승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에서만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죠.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에서만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기계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만 매도로 대응을 했죠. IT 종합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금속 섹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가장 많은 양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은 2조 6,900억 원 이상을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일날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국내 증시는 상승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강 후약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12,000명을 넘어섰고 저녁 5시 전까지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4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9월 달에도 0.5%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7월부터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한다는 것에 합의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한선도 시장 예상을 밑돌고 주당 순이익도 하향 조정을 했죠.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생활 물가지수가 6.7%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영국 금융회사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은 올해 4차례 회의에서 매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75%로 예상을 했습니다. 음원 서비스 기업이었던 소리바다가 20년 만에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일은 6월 15일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 임원 20여 명을 일제히 교체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찬희 삼성증법위원장을 최고 경영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재판으로 인한 경영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폴란드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투기를 48대나 구매하고 싶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액대는 약 2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홍콩과 중국장이 휴장이었죠. 야간에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5월 실업률, ISM 비제조업 구매관련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6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선물지수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혼조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4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6월 7일 화요일 특징 종목은 폴란드의 전투기 구매로 인한 방산 관련주인 퍼스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 날이 현충일 휴일이기 때문에 6월 7일 화요일부터 6월 15일까지 특정 테마 쪽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일이 6월 15일로 확정이 됐죠. 한국 독자적 기술로만 발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정부 정책 테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올해 실적 전망치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전망치는 전년도 대비 855% 이상의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종목은 세트랙 I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전망치는 530%. 세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전망치는 171%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종목을 더 추가를 한다면 AP위성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P위성은 올해 예상 실적 전망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지금부터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하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월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20일 이평선은 이탈이 됐는 상태고 하단 60일선 부근이나 120일선 부근 정도가 거의 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전일 한국은행 총재는 장기 저성장과 저물가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겠다라는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실적이 좋으면서 향후 실적 전망치도 좋은 종목,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들로만 매수를 한다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만약 증시 폭락으로 인한 하락으로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만 잘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6월 9일 날은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6월 14일과 15일에는 미국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죠.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크게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떠한 구간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단 몇 분 만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공개방송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